네, 행성의 운동 마지막 중력 렌즈와 블랙홀 볼게요. 네, 지금 물체의 우주선의 바깥에 있는 정지해 있는 사람이 정지해 있는 사람한테 빛을 쏠 때는 이런 형태로 빛이 직진해요. 근데 등속도 운동할 때는 얘가 빛이 지나가는 동안 우주선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빛이 이런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거리가 빛이 가는 시간이 t라고 친다고 치면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t라고 칠 때 네, 가는 동안 이 떨어지는 거리는 얼마만큼 나오느냐? 우주선의 속도와 곱한 값만큼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물체가 가속 운동하게 되면 당연히 빛은 직진하는 동안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빛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돼요. 그 떨어지는 거리는 얼마만큼이냐? 빛이 가는 이 시간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등각정도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빛이 휘어지게 되는데 가속하게 되면 우리가 앞단에서 배운 게 뭐야? 중력과 이렇게 관성력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력이 관성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면 가속 운동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면 중력에 의해서도 우리가 빛이 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 있는 공간에서 빛이 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주변에 공간이 휘어집니다. 근데 공간과 시간을 합쳐버렸잖아,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시공간이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휘어진 공간에 따라 빛이요. 직진할 때는 빛은 여기서 이렇게 직진하면 되는데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이런 형태로 빛이 휘어서 이렇게 직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빛도 공간을 따라 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뉴턴의 중력과 아인슈타인의 중력이 약간 다른 개념인데 뉴턴의 중력은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나타나요. 그러고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뭐냐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 곱에 비례하는 힘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중력 같은 경우는 질량에서 휘어진 시공간이 나타나고요.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지금 시공간 자체가 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력과 시간지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원운동하는 물체 위에 B씨가 있어요. 근데 B는 중앙에 있어서 운동 안 한다고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A가 바라볼 때 C는요.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잖아. V로. 그러니까 촉사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지금 C가 A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근데 A가 바라볼 때 B는요. 얘가 바라볼 때 촉사상대 이론에 따르면 얘 속력은 0이잖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시간을 똑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봤더니 A의 시간과 B의 시간은 같은데 C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잖아. 그러면 B가 볼 때도 C가 뭐해? 느리게 가요. B가 볼 때 C가 느리게 가는데 왜 느리게 가느냐? 우리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얘가 위에서 원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느껴? 바깥쪽으로 원심력을 느끼겠구나. 관성력을. 이래서 관성력이 뭐하냐? 시간을 느리게 간다고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등가 원리에 의해서 관성력과 중력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론 자체는 뭐다? 중력이 시간을 느리게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렌즈 현상인데요. 중력렌즈 현상은 뭐냐면 질량이 매우 큰 항성이 블록렌저 같은 역할을 해서 빛을 휘게 만드는 거지. 왜? 중력이 강하면 빛이 휘니까. 신공을 따라 흘러서 중력이 빛을 휘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은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퀘이사 같은 행성이 있으면 얘는 행성들이 원래 은하단이 있는데 지구로 오는데 퀘이사라는 행성은 여기쯤에 있다란 말이야. 이 지구까지 못 와요. 근데 얘가 이 중력을 따라 빛을 이렇게 휘어지고 얘가 은하를 따라 이렇게 빛이 휘어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빛은 직진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퀘이사가 있다고 느끼고 여기에 퀘이사가 있게 됐다고 느끼는 거죠. 너무 그림이 이상하네. 이렇게 온다라고 치면 퀘이사가 이렇게 있다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올 때는 퀘이사가 이렇게 두 개로 보이거나 뒤집으면 이렇게 네 개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초신성 1개가 중력 렌즈에서 4개로 보이는 효과들이 뭐냐? 중력 렌즈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블랙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중력이 증가하면 시간이 느리게 하는데 얘가 탈출하는 속도가 빛보다 빠른 걸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탈출 속도라는 건 뭐냐? 물체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잖아. 나는 지구를 벗어나고 싶어. 그럴 때 가져야 되는 속도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탈출 속도라고 그래요. 이 탈출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중력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에요. 요거는 그냥 우리 외우기로 했었죠.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인데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분의 2분의 1 mv제곱을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음수를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뭐가 되기 시작하면 양수가 되기 시작하면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뭐야? 탈출 속도입니다. 그래서 탈출 속도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서 V 넘기고 V를 계산하면 V의 제곱이 R분의 2GM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탈출을 V를 루트로 없애면 제곱으로 없애면 루트 그리고 반지름을 지구라고 가정하면 R이 되고요. 그 지구에서 탈출 속도는 약 11.2km/s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탈출 속력은 점점 증가해요. 그리고 같은 질량을 적은 반지름에 집어넣어도 탈출 속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탈출 속도는 질량이 뭐할수록 클수록 그 다음에 지름이 뭐할수록 작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실제로 11.2km, 약 11.2km 더 필요한데 지구의 반지름을 줄이면 이런 형태로 112 이렇게 커질 수 있고요. 1.8cm까지 줄이면 30만 km/s가 돼요. 그래서 뭐냐? 얘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만약 1.8cm보다 지구를 더 작게 만들면 뭐가 만들어져? 그때 만들어지는 거. 탈출 속도가 빛보다 빠른 거. 뭐냐?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질량이 매우 커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블랙홀의 증거는 빨려가는 기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X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블랙홀이 진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왜?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건의 지평선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은요, 당연히 우리가 이 안쪽은 나오는데 V 탈출 속도가 빛보다 빠릅니다. 그럼 나올 수 있어 없어? 없거든. 빛보다 빠른 물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는 건 뭐냐? 뭐를 기준으로 발견하느냐? 이 물체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뭐가 존재해? 서로 부딪힐 거잖아. 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열이 발생해요. 그 열 에너지를 X선입니다. X선 형태로 방출되는 거를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여기에 블랙홀이 있어요 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 아직 몰라요. 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가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와 멀리 있는 두 별을 나타낸 건데 A는요. 지구가 P에 있을 때,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별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 거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B는 뭐냐면 지구가 Q에 왔어요. 그럼 태양 때 원래 안 보이잖아. 근데 여기에 달이 가려져서 태양을 가렸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별 이 두 개가 더 멀어져 있는 형태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뭐냐? 별의 빛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뭐하기 때문에? 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관측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B에서 별 사이가 멀어져 보이는 것은 태양의 질량에 의해서 빛의 경로 휘어졌기 때문이다. 맞죠?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이 주변 시공간을 휘기한다. 맞잖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네. 빛의 휘어짐에 의해서.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입니다. 관성력, 중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네. 네, 2번 봅시다. 똑같은 수가 있는데 연면에서 봤더니 A는요. 얘는 무중력이래요. B는 뭐냐면 무중력 상태에서 위로 가속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해? 관성력이 작용하는 형태예요. 그 다음 C는요. 얘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면 얘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대요. 그럼 봅시다. 기억.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가속도 운동하지 않는 경우 빛은 직진한다. 맞죠? 중력 없고 가속도 운동 안 하면 빛은 직진한다. 맞잖아요. 중력이나 관성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 봤더니 B에서도 휘어지고 C에서도 휘어졌네. 맞네요. 우주선 내부의 우주는 중력 관성력 구별할 수 없다. 가속하는 건지 중력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등가 올리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네, 허블 모양과 관찰한 K사의 아인슈타인은 십자가예요. 얘가 은하단이고 가운데 있는 게 은하단이고 바깥에 있는 게 K사입니다. K사가 4개로 관측된 거예요. 네. 중력 렌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네, 중력 렌즈에서 빛이 휘어지는 거고 빛이 휘어져 나타나는 현상 맞고요. 은하단이 K사보다 더 먼 곳에 있다는 틀렸죠? 뭐야? 은하단이 여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K사는 더 멀리 있는 거지. 그래서 K사 빛이 휘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했을 때보다 여기 있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K사가 더 멀리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특수상대성 이론, 시공간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빛이 휘어짐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에요. 네, 4번 볼게요. 행성이 표면에서 물체 AB가 발사될 때 A는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으로 도달해야 되고 B는 행성이 중력에서 행성 표면으로 돌아오는 걸 나타냈대요. 이때 물체가 무한히 도달할 때 최소 발사 속력을 탈출 속력이라고 한답니다. 탈출 속력. 탈출 속력은 루트 R분의 2gm이구나. 앞에서 봤던 거죠. 네. M이고 R인 탈출 속력이 V0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V0가 루트 R분의 2gm인 거죠. 네. 근데 질량이 2분의 m으로 줄이고요. 질량이 2분의 m으로 줄이고 반지름을 2R로 만들 때 탈출 속력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탈출 속력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루트 R이 아니라 이제 거리는 2배. 그 다음에 2g 중력상수죠. 질량은 2분의 m으로 바꾸겠대요. 그럼 당연히 이 2는 아래로 내려가면 2 곱해서 4가 될 거고 루트로 나오면 뭐가 돼요? 2분의 1에 루트 R분의 2gm이 될 거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 V0가 됩니다. 네, 5번. 네, 표는 천체의 탈출 속력을 나타낸 거예요. 볼게요. 탈출 속도는 천체를 탈출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 당연히 천체를 탈출하려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라고 하는데 V 탈출은요. 루트 R분의 2gm이잖아. 네, 얘는 행성의 질량이에요. 행성의 질량.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랑 관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체의 질량은 그대로이고 크기가 작아지면 탈출 속도는 커진다. 천체의 질량이 그대로인데 행성, 천체의 질량 그대로인데 크기가 작아지면 당연히 탈출 속력 커지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 다음에 블랙홀의 탈출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요. 요거 기억은 수업 시간 잘못 설명했네요. 네, 실제 수업 들어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무관별이 붕괴하여 수축할 때 공간이 부어져 블랙홀이 형성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붕괴해서 수축할 때 얘네들이 중력이 너무 강하면서 네,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죠. 블랙홀이. 중력이 매우 커서 이렇게 수축하면 중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빛마저도 흡수하기 때문에 네,
블랙홀이 형성되는 겁니다. 빛조차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홀 어떤 경계에서 시간이 멈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곳이 사건의 지평선이고요. 얘는 V 탈출 속도가 어디랑 가까운 거냐? 빛의 속도랑 같은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홀에 접근할수록 중력이 커져요. 중력이 커지면 당연히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흐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흘러요?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5번도 볼게요. 블랙홀 가까이 있는 물질을 블랙홀에 빨려들 때 방출하는 X선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확인한다는 것까지. 네, 그러면 다음 장 일가 에너지에서 봅시다.